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오늘은 독해 실력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 영역이든 영어 영역이든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실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 치실 때 또는 토익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글을 읽으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라는 그런 느낌은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처럼 공부를 못 해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지문을 분명히 읽고 있는데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이 기억나지도 않고 정리되지도 않고 되게 웃지 못할 상황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덜 힘들까, 그리고 시험에서도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글을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그런 연습을 수능 칠 때도 많이 연습을 했었고 토익을 할 때도 많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되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글은 되게 쉽게 잘 읽히고 어떤 글은 되게 어렵게 읽히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글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가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글은 되게 쉬웠고 어떤 글은 되게 어려웠지만 결국 그 차이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은 읽는 순간 바로 정리가 되어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글이다 라는 게 됐지만, 어려운 글은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 같은 게 이해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읽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봤자 어차피 그 글은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시간만 축내는 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실제 시험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냥 계속 글을 읽는데 이해는 안 되고 계속 시간만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토익을 하실 때에도 한 방에 글을 읽고 이해가 된다면은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조금 더 방지하고자 할 때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토익할 때도 이건 적용했었고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찮을 수도 있고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요. 저도 이거는 항상 하는 거고, 최근에 인적성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글이 읽혔습니다. 만약에 내가 파트 7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지문이 잘 안 읽힌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글이든 어려운 글이든 항상 글은 기승전결이 다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시작점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접속사나 다른 문장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글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아마 또 다른 글이 시작되는 거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내가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은 꼭 해보시고요. 체화됐을 때 글을 이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달라질지는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방법을 적용할 때는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모의고사든 아니면 실제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이 체화가 되어 있다면은 바로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연습을 하셔야겠죠. 이 연습을 통해서 내 방법대로 체화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를 풀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는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문을 7번에서 10번 정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시는 방법이고요. 한 번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뭐 세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씩 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단이 어떤 관계이고 문장이 이 문장 뒤에는 이런 내용이 온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어차피 토익에서는 뭐 엄청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하려고 그걸로 선택지만 잘 고르면 되기 때문에 엄청 크게 여러분의 독해력 또는 문장과 문장 또는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약간 많이 부족하다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문은 2개 들고 왔는데요. 하나는 짧은 지문을 들고 왔고 하나는 긴 지문을 들고 왔습니다. 짧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우선 읽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큽니다. 짧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몇 줄 안 되니까 슥슥슥 보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더 보면은 이해가 잘 될 정도지만,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따라서 읽다가 어느 순간 이해가 안 되면은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읽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뭔가 또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화 시키면서 읽으시면 아마 되게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실제 공부하실 때 제대로 한번 구조화해서 본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가시죠.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지문은 RCLC 5회분 책에 있는 테스트 1의 145부터 150번까지 문제입니다.
되게 짧은 지문이고요. 문장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뭔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내용이 전개되어서 하나의 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괜찮은 글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있는데요. 토익 지문을 보셨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편지인지, 광고인지, 아니면 기사문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사건이 나오고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쇄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 이상 인쇄를 할 수 없으니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될 거다 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3번, 4번, 5번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은 몇 주 이내에 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게 되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록을 검토해보고 요청을 해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식으로 문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인쇄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데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검토한 상황에서 수정할 게 있으면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수정을 하겠다라는 식의 글이고요. 이러한 글을 봤을 때에는 몇 문장이 없기 때문에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뭔가 정리를 한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되겠지만 제가 정리한 거는 단순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러한 작업을 그냥 눈으로만 대충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지문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지문과 같은 책에 같은 일회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단 읽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 딱 접하시면 대부분 읽어야 할 내용이 많아서 부담을 가지시거나 되게 겁을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글도 한 문장 한 문장씩 잘 읽어보면은 구조를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차분히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구조화해 보셨던 분이라면은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문장으로 이 지문을 나눠봤고요. 문단은 3개지만 10문장을 가지고 이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었을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기사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기사의 주인공인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등장인물이 운영하고 있는 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요. 따라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이 운영하는 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서점의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점에 대한 인테리어적인 부분과 서점에서 금요일 저녁에 일어나는 사교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서점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대학 교수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에 포부를 말해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대학 교수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점에서는 인테리어 또는 다른 특별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서는 서점을 운영하는 대학 교수가 은퇴 이후에 서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기사문입니다.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서 긴 글이지만 문장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또는 읽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버리고 가게 되는 게 많잖아요. 따라서 내가 현재 못하는 지문이라면은 꼭 구조화를 하셔가지고 글을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본인만 알 수 있게 하면 되고요. 굳이 막 표시를 하면서 번호를 매기면서 문장 하나하나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정말 어려운 지문이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글을 구조화하는 게 익숙하게 되시면은 그냥 문장만 읽고도 이 문장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라고 되게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을 딱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게 되는 거고 체화가 되신다면은 그냥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구조화했을 때 처음부터 좀 많이 버벅이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구조화를 하셔가지고 지문을 이해한다면은 다른 지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극복한다면은 그 다음 지문은 조금 더 쉽게 되실 거예요. 독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꼭 구조화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